교통사고로 단순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신경통, 보행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과 진단법이 밝혀졌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농촌학교들이 궁여지책으로 40, 50대 농민들을 신입생으로 받기도 했지만 등교하는 주민들이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피플인사이드 장애인 하모니카 연주단을 만들어 미국 초청 공연까지 펼치는 등 감동을 전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게 느껴졌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람도 잦아들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은 약간 쌀쌀한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 안동은 영하 4.9도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수요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대구를 포함해서 포항과 경주 등에는 건조경보가, 또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게다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차량 접촉 사고로 단순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기억력 장애나 신경통, 보행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 한 의과대학 연구진이 이 증상의 원인과 진단법을 해외 학계에 보고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대구에서 걸어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단순 교통사고를 당한 57살 박모 여인은 당시 외상은 없었고 단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신경통과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을 겪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깨병이라 그러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많이 힘이 드니까 뭐 들었다 놨다 물건도 버리고 몰라요. 3년 전 대전에서 비슷한 수준의 교통사고를 당한 47살 박모 여인 역시 기억력 장애, 사지 부전 마비, 신경통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의학적 진단은 단순 뇌진탕이 아닌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거나 가볍게 다치더라도 뇌의 축색이 손상된 현상입니다. 뇌에서 이제 텐서라는 그 영상을 얻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에 있는 각 그 신경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그 진단을 해낼 수 있는 그 진단법입니다. 장 교수팀이 개발한 뇌신경 축색 손상 진단법은 해외 유명한 의학 전문 저널에 여러 차례 게재돼 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교수팀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한 해 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뇌진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진단법이 대두되면서 의학계에 비상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오전 진화됐던 성주군 수류면 산불이 어제 오후 4시쯤 산 중턱 부근에서 잔불이 살아나면서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소방당국과 성주군은 공무원 등 270여 명의 소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어젯밤 자정까지 잔불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새벽 6시 반부터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다시 진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11헥타르에 이르는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4시쯤에는 대구시 동구 복무동의 한 조립식 판넬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공장 20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웠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금액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휴진에 대구와 경북 의사들도 동참합니다. 대구와 경북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에 따라 오늘 하루 개인 판단에 따라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병원 문을 닫기로 해 진료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시도 동네 의원 2,700여 개 가운데 얼마나 휴진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원이들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집단 휴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휴진 의원은 업무정지 15일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는 190명의 대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학생들은 보증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월 임대료 7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의 싼 값에 주거 부담을 해결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매년 3,000가구씩 전세 임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승호 포항시장 등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공명선거와 당면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복무기간 확립이 필요합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졌습니다.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과 김성락 영덕군 기획감사실장, 박승호 포항시장까지 선거법상 공직 사퇴 시한이 선거 90일 전까지여서 장기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부시장 권한 대행으로 앞으로 3개월간 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공명선거와 조류 인플루엔자, 재선충과 같은 당면 현안 해결과 대시민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재선충 방제나 산불 예방, 또 AI에 대한 방제, 특히 6.4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포항시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5개 특별 감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도록 직무감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공석인 상태지만 국비 확보 사업 42건과 30건의 신규 시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구공무원 노조와 대구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업무 협약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에는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수막 개방과 카드 섹션 등 공무원 선거 중립 기원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오는 5월 10일 제3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는 강연 콘테스트를 엽니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란 주제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희망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강의와 연극, 춤과 노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신의 강연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되며 예선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강연 콘테스트 일반부 입상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로 위촉할 예정이며 수상작품은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촌학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청송의 한 고등학교는 궁여지책으로 40, 50대 농민들을 신입생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정작 등교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고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14명입니다. 농촌 특성상 인구가 줄면서 폐교 기준인 13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신입생의 3분의 2인 9명이
40, 50대 농민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교를 막기 위해 중학교만 졸업한 주민들이 대거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각자 생업이 있는 주민들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입학식 이후 등교를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도 학사 관리의 파행을 우려했지만 폐교를 막겠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돈은 막 도시로 다 나가보고 애들 나가보고 하니까 그럼 우리 현서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진짜 참 현서 주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워. 학교 측은 주민들이 70일 이상을 결석하면 학사 원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학교를 살리겠다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머릿수 채우기식의 다소 무리한 방식이 정상적으로 진학한 일반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원들의 행정 업무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발송한 공문서 가운데 학교에 부담을 주는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공문서 부담 신고제를 운영하고 관행적 행사와 전시 행사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통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교로 자료 요청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학교별로 업무 경감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 행정 업무를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교육청과 도경찰청과 함께 올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시행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도는 유해 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 청소년 성교육 및 부모교육 기능 강화, 학교자치 순찰제와 정나눔 시간 운영, 인성교육 강화와 활동 지원 및 폭력 서클 단속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서 청소년 전화, 인터넷 등 상담 신고 매체 다양화,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실시, 전문 상담 교사 배치 등 교원 상담 능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전국적으로 9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경보가 경보 단계에 들어서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전 직원이 비상대기하고 논 밭두렁 태우기와 농산 폐기물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한 공중계도 등 예방 활동도 강화됩니다. 경상북도가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올해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농약 농산물 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장목반 등으로 2016년 전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비해 무농약 인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별로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천적, 미생물 제재 등 농촌진흥청이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공시하는 품목이면 모두 가능하고 농가당 2헥타르의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1,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 수성구가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와 수성구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입장료,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 보건소는 지난 2006년 장기기증 기관으로 승인된 뒤 지금까지 381명의 장기기증 희망자가 등록을 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58명이 신청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늘 오후 2시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실업급여와 비슷한 성격의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비롯해 의료비 지원과 신문고 운영 등 각종 예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신청도 받습니다. 한편 예술인 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8.5% 늘어 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에 있는 한 공립특수학교입니다.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학생 25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연주단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창단된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인데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하모니카로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초청 공연을 성공리에 마쳐 한층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기적의 연주단이라고 불리는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을 창단한 대구 성보학교의 정정순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해외 가서도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 처음에 이 연주단 어떻게 창단하시게 됐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싶었고 용기와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었고 자기 존재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네 생명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를 부어 넣어주고 싶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성공했습니다. 그게 특수교사의 그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씨앗을 심어줬고 씨앗만 심으면 안 되고 씨앗을 심어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주니까 이 씨앗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스로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학교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예산이 골고루 분배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바깥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생들이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소화해내고 있는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떤 그 독특한 이 교육 노하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그 단체의 동지애가 또 생깁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오늘 누구가 하기 싫어하면은 막 진도고 요까지는 해. 스스로 그 악보를 외울 때까지 서로가 서로 격려하면서 특수교사들은 그 일정이 강합니다. 그냥 지식 지도가 아니고 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이 인생의 생명을 인생을 바꾸는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고 내 이거 할 수 있네. 자만감으로 막 무대 위에 올라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올 때에 그 표정을 보면 그 학생의 행복이 참 내가 참 좋은 일 했다, 잘만 했다 그걸 느낍니다. 그때 많은 행복을 느끼죠. 예산 문제에서부터 학생 선발의 교육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봉사단체, 독지가들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특수교사들의 헌신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기적의 연주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게 느껴졌는데요. 다행히 월요일인 오늘은 바람도 잦아들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반짝 쌀쌀한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 경주는 영하 1.5도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척 건조한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영천은 영하 3도, 청도는 영하 7도로 영하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햇살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김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서 추운 아침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현재 영하 11도, 의성은 영하 10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와 함께 건조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